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방TV입니다. 오늘 6월 10일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군내 식당에서 취재진에게 커피를 쐈다는 조선일보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군내 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군내 매점에서 출입 기자단과 깜짝 조의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짧은 티타임을 가진 것인데 임기 초 언론과 접점을 늘리며 소통을 늘려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 만남은 사전 일정에 없던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의 근황을 묻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시작된 기자단과의 번개 티타임은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참모진 및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자주 보이고 있다며 오늘도 그런 모습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달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새 정부와 한중 동반자 관계에서 협력하자고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하며 이 대통령은 APEC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은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속보로 다뤘습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뒀고 이는 감탄할 만하다며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설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인연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거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루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설린 우애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적을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던 것과 같은 순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권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대 특검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호, 2호, 3호 특검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 법안 법률 공포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 제거가 이루어진 해당 법안은 간보에 게재되면 공식 공포됩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2일 안에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배제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에서입니다. 3대 특별 법안에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집니다. 주로 수사팀을 꾸리는 등의 작업에 드는 시간입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입니다. 특검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번 더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애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등 11개의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의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불법행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